오늘은 충북 제천으로 갑니다. 충북 제천은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종합운동장역에서 7시 30분 출발이라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하철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렸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은 처음입니다. 종합운동장역 안에 만남의 장소인 듯 합니다. 시청역도 교대역도 이렇게 역 안에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6번 출구로 나가 버스 승차 위치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버스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기다리는 장소에는 여러 대의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버스 좌석을 확인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한 분이 2분 정도 늦었지만 2분 뒤 버스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자, 올림픽대로 올라가면 인사드리고 오늘 일정 말씀드리고 할게요. 잠깐만. 이제 버스는 서울을 떠나 제천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천에서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제천에서 지자체 특가 상품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 될 텐데, 가이드 말로는 오늘 여행은 지원자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운이 좋은 거라 합니다. 가이드는 우선 생수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백설기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우리는 치약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치약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면 되니 안전벨트는 꼭 항상 마무리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차창 밖은 만추가 느껴지는데 차 안에 습기가 차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때리 여기 물때리 비가 올 거라고 올라갔는데 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왔습니다. 500m 넘는 산은 작은 산은 그래서 습기 찬 차창으로 펼쳐지는 경치는 별로였습니다. 비봉산 케이블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2층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탑승장 입구에서 가이드가 티켓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이드에게 표를 받고 바로 케이블카를 타러 돌아갔습니다.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있는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케이블카 정원은 10명인데 승객이 별로 없어서 6명씩 탔습니다. 케이블카 대인 비용이 18,000원인데 우리는 무료로 타는 겁니다. 케이블카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언제 어디서 타도 재미있습니다. 날씨가 흐렸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청풍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10분이 마치 1분처럼 지나갔습니다. 벌써 산 정상 케이블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대원의 도움을 받아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케이블카는 쉼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전망대로 갔습니다. 비봉산 아래 펼쳐지는 청풍호는 흐릿하긴 하지만 얼마나 멋진 풍경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봉산 정상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세가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 같다 해서 비봉산이라 합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뒤로 펼쳐질 멋진 풍경을 상상만 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래서 다시 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흐릿하지만 그래도 멋진 풍경을 감상합니다. 다시 온다 맘먹고 시간이 돼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날이 흐려서 그런지 이곳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를 혼자 타고 내려갔습니다. 흐릿하게 펼쳐지는 풍경도 나름 멋있었습니다. 10인승 케이블카를 혼자 타고 내려가니 뭔가 혜택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부 약속 시간에 맞춰서 2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바로 옆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4인 한 테이블로 미리 정해진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버섯 전골과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정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대표 메뉴 석갈비가 돌판 위에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도토리묵 4조각, 두부 4조각, 1인당 1개씩 먹으면 됩니다. 1인분에 15,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적절한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료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무료 제공이라고 해서 100반 정도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 타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잘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또 여러 목적지인 가지 역사와 제천 전통 청풍 문화재 단지로 갑니다. 문화재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보셔요. 가운데 관문인 화령루 가운데 앞에서 뒤쪽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령루를 통해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곳 문화재를 설명해 줄 해설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숭물댐 지역의 문화재를 원형대로 이전해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향교, 관아, 민가, 성물 등 43점의 문화재를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보물 제546호 물테리 석조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태광사 입구에 있던 높이 3m 41cm의 거대한 석굴입니다. 당초에는 불상각이 없었는데 이전하면서 불상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천 청풍 금남루를 지나니 동헌 건물인 금병헌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청풍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반쯤 남은 붉은 단풍이 만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아의 부속 건물인 한병루가 보입니다. 흐려도 멋진 청풍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들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망월루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한병루는 고려 충수광 때 청풍군이 군으로 승격되어 그 기념으로 세운 관아 부속 건물입니다. 보물 제528호입니다. 응청각도 있습니다. 한병루의 멋진 자태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벌거벗은 나무가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청풍호는 매우 뛰어난 절경을 갖추었습니다. 수많은 비석들과 고인돌이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늦가을 은행나무가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잎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는 황금 두꺼비 바위입니다.
주어진 시간만 볼 수 있어서 여러 곳을 못 봤습니다. 호랑이와 싸워 이길 만큼 힘이 장사였던 병마절도사 김중명의 모형물이 있습니다. 가을 끝자락을 품은 제천 청풍문화재 단지를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조교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교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본초 다담 조교 카페로 갔습니다. 빈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조교 카페는 처음 와봤습니다. 아니, 조교 카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조교는 20-3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양말을 벗고 조교기에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약초 티백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티백을 발로 살살 밟아주었습니다. 나눠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니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닭백숙에 넣고 끓이는 황기 티백 한 봉지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는 이번 여행 너무 잘 왔다고 말합니다. 여행비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발을 꺼내고 준비된 수건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조교 카페 이용 비용은 9,000원인데 우리는 역시 무료로 했습니다. 조교를 마치고 나오니 입구 앞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자 가이드가 제천 상품권 만원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한방차 티백 만들기와 쇼핑하러 갑니다. 버스에서 내려 체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둥글레, 진기, 꽃, 황귀 이렇게 4가지를 넣고 티백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덩굴 식물의 꽃이라고 하는데 호프의 호프로 맥주 만드는 원료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3개의 티백을 만들어 가져가면 됩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바로 옆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삼계탕 재료부터 도라지가루, 생강가루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도라지청 한 병하고 뻥튀기 과자 2봉지를 샀습니다. 다들 미리 쇼핑 준비를 했는지 많이들 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많은 추억을 남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버스는 광주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광주 휴게소의 가로등빛이 버스와 잘 어울립니다. 버스는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던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